자, 그럼 이제 세개 테이블 조인 실습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앞서 이렇게 역추적을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결국은 그렇게 이제 역추적에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 결국은 이제 서브 쿼리로 작성을 하는 경우에 거의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네, 여기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아이디하고 네, 이름을 처음에 이제 알고 싶다라고 처음에 돼 있었으니까 네. 그냥 이제 원하는 이제 출력 이제 컬럼을 쭉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처럼 이제 더 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똑같은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롬절에 지금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이제 테이블이 이제 필요한 그 테이블명을 쭉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테이블은 두 개 테이블 쭉 적어주는 거고, 지금 뭐 위에 이제 써 있죠. 필요한 테이블명들이 자, 먼저 회원 테이블, 매출 테이블 1, 2가 지금 필요한 거죠. dbl 매출 테이블 1, dbo .dbl 자, 매출 테이블 2 그냥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돼요. 끝. 네, 쉽죠? 네,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인은 뭐 두 개 테이블이 됐든 세 개 테이블이 됐든 조인 자체를 작성하는 거는 쿼리 자체를 작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인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 구조 파악이 다 돼 있으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구조 파악들이 완벽히 돼 있으면은 정말 뭐 별로 어려운 게 없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외열절에 이제 그 각각의 이제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를 잘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거 지금 테이블 간의 이제 관계나 이제 구조 파악이 다 돼 있어요. 보시면은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 매출 테이블 1이 그죠? 이 매출 테이블 1은 이 회원 테이블하고도 조인이 필요해요. 그쵸? 왜냐면 이쪽에 이 매출 테이블 1에는 자, 이제 회원 아이디 값이 이제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이 S1 넘이라는 이게 뭐예요? 주문 번호가 들어있잖아요. 주문 번호, 주문 코드. 이 회원 아이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회원 아이디하고 이 주문 코드, 네, 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원 아이디는 이제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고, 요 매출, 네, 주문 코드는 매출 테이블 2에 각각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매출 테이블 1이 각각의 어떤 그 테이블들과 어떤 좀 조인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회원 테이블하고 좀 조인이 필요한 이유는 회원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야 하니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테이블 2하고 좀 조인이 필요한 거는 뭐예요? 네, 이 주문 그 코드, 이 주문 번호의 어떤 좀 그 추가적인 정보들이 또 이제 필요하니까, 그죠? 이 주문 번호만 여기엔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다른 정보들을 알려면 매출 테이블 2하고 좀 조인이 필요한 거죠. 네, 회원 아이디도 마찬가지고 회원 아이디만 들어있잖아요. 회원 아이디만 여기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회원의 다른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좀 필요할 때는 회원 테이블하고 조인이 필요한 거죠. 네. 만약에 그냥 회원 아이디만 필요하면 조인할 필요가 없죠. 네, 주문 번호만 필요하면 조인할 필요가 없죠. 조인이라는 건 현재의 테이블에서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테이블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회원 테이블이나 이런 매출 테이블 2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져와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그 테이블을 결합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쪽에 그쪽 테이블하고 조인하기 위한 어떤 이런 회원 아이디라든지
이런 어떤 고유한 주문 코드가 서로 같이 마치 전쟁 나서 이렇게 6.25 전쟁이 나서 이제 남북한이 갈라질 때 엄마하고 아들이 뭐예요? 이렇게 징표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네.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쪽에 참 그 위쪽에 이렇게 이제 테이블명을 3개 쭉 적어줬잖아요. 자, 우리 이제 별칭을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회원 테이블은 뭐예요? 대문자 M으로 해주고, 매출 테이블 1은 대문자 S1, 매출 테이블 2는 as S2 됐죠? 네. 자, 그럼 먼저 이 매출 테이블 자 1의 요 MID 회원 아이디죠? 네, 회원 아이디가 추가적인 회원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그 회원 테이블하고 조인이 필요하죠? 요 매출 테이블 1에 S1이 되는 거예요. S1. 자, S1. 매출 테이블 1의 회원 아이디가 어디하고 같은 거예요? 회원 테이블에 M 언더바 ID. 그쵸? 네. 요 매출 테이블 1의 요 회원 아이디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테이블하고 조인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이게 이제 매출 테이블 1의 요 회원 아이디하고 회원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하고 같은 네, 이렇게 이제 조인을 시켜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그러면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네. 회원의 이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그 빨간 구문 자, 이런 에러, 그 구문 에러가 나타나죠. 이거 왜 이래요? 우리 이제 앞에서 했는데, 네. 이 아이디 값은 웨어절에 있는 이 아이디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 MID가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이제 엔진 입장에서 뭐예요? 이게 이제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 소속이 어디에 소속된 그 MID 값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갖다 대보시면 뭔가 불확실하다고 그 나오죠. 컬럼 이름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소속을 적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쪽에 자, m.mid 라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네, 정확하게 이제 회원 테이블에 뭐 MID, 뭐 회원 이름 네, 이런 정보를 출력해라, 셀렉트해라. 네, 이렇게 이제 좀 명시적으로 소속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이제 조인이 이제 필요한 거죠. 왜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김치 냉장고를 그죠? 김치 냉장고를 이제 구매한 고객의 이제 아이디하고 이름을 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지금 여기서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조인이 지금 끝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또 좀 조인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지울까요? 네, 요거 지워 놓도록 하죠. 아니면 뭐 조금 더 써놓을까요? 헷갈리시면 나중에 쿼리 다 작성하고 지우도록 하죠. 네. 자, 그럼 이제 매출 테이블 자 1하고 매출 테이블 자 2에 이제 또 추가적인 그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매출 테이블 1과 자 매출 테이블 2 네, 이 두 테이블이 또 조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회원에 대한 회원 아이디 외에 더 추가적인 정보, 뭐 이름이나 어떤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매출 테이블 1과 회원 테이블이 지금 조인을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매출 테이블 1과 매출 테이블 2가 서로 이제 주문 코드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 테이블 1과 매출 테이블 2를 서로 조인을 시켜서 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우리 이제 필요할 때를 위해서 조인을 또 이제 해줘야 하는 거죠. 네, 이때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조인을 또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별칭을 정확하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자, S 뭐예요? 1점 요 S1 매출 테이블 1에 뭐예요? 요 주문 코드가 되는 거죠. S1점 요 주문 코드
요 주문 코드하고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매출 테이블 2에, 매출 테이블 2는 지금 뭐예요? S2죠? S2.S2의 주문 코드. 네, 서로 매출 테이블 1의 요 주문 코드하고 매출 테이블 2의 요 주문 코드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조인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조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두 개의 그 조인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그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죠? 가져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김치 냉장고를 결국은 구매한 고객을 이제 그 찾는 거고, 근데 그 고객에 대한 어떤 여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하고 이렇게 지금 조인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추가적인 이제 좀 정보가 좀 더 이제 필요하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이 김치 냉장고를 찾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비 훈련 정도로 생각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where 조건, where 그다음에 뭐 and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자, 이런 어떤 join 구문을 작성을 해 놓은 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얘를 하기 위해서요. 이 김치냉장고. 이 김치냉장고라는 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의 join을 통해서 이제 어떤 예비 훈련을 맞춰 놓은 상태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돼요. 네, 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매출 테이블 1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이제 회원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테이블하고 조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테이블 1의 입장에서 또 보면은 매출 테이블 2에 이런 어떤 상품 코드 같은 것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그 상품 코드 내역들이 이 매출 테이블 2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이제 매출 테이블 2하고 조인을 또 해놓은 거고, 네, 그런 추가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어떤 상품 뭐 코드 번호를 내가 뭐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조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원의 이름을 내가 굳이 출력하지 않는다면 회원 테이블하고 미리 이렇게 조인을 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테이블이 지금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조인을 해놓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요 김치 냉장고를 찾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요 김치 냉장고만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김치 냉장고만 찾으라고 하면 회원 테이블이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테이블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테이블이 딱 하나야. 딱 하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P 언더바 상품 아이디가 뭐예요? GS103인 거 찾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냥 상품 아이디가 GS103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구매한 고객을 where 조건절에 줘가지고 그냥 뭐 여기도 이제 테이블이 하나만 되겠죠. 뭐 매출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매출 테이블 뭐 1, 2로 나눌 필요도 없죠. 예를 들면 뭐 셀즈라는 매출 테이블 하나에서 그냥 GS103을 103에 대한 어떤 뭐 정보를 가지고 와라. 그냥 김치 냉장고의 어떤 정보를 출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그쵸. 그냥 상품 아이디가 뭐예요? GS103인 거에 대해서 그냥 출력하면 뭐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쭈루룩 출력이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여기에 올로 해놓고 끝. 뭐 그냥 조인이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만 이제 해놓으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조인을 이렇게 이제 조인도 이제 두 개씩 자 이렇게 이제 해놓은 이유는 궁극적인 이제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상품 아이디가 GS103을 검색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그 두 개의 조인을 예비적으로 미리 해 놓은 겁니다. 네, 이해되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만 이제 해주시면 안 되고, PID가, 자, 어디에 소속이에요? PID는, 지금 이제 PID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컬럼이에요? 어디에 있는 컬럼이에요? 여기 매출 테이블 2에 들어있는 그 컬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그 테이블 간의 관계 구조를 확실하게 그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 조인을 작성하는 게 어려워요. 자, 매출 테이블 2에는 상품에 대한 ID 값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ID 값만 들어있어요. 상품에 대한 어떤 뭐 이름이니 뭐 가격이니 이런 그 쓸데없는 것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은 그건 나중에 그 테이블, 상품 테이블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품 코드 값만 이 매출 테이블 2는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품에 대한 정보는 얼마든지 나중에 알고 싶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상품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회원 아이디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든지 필요하면 회원 테이블에 가서 이름, 주소, 이메일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상품 그 회원 아이디 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상품 네, 아이디 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매출 테이블 2에 GS103이라는 먼저 이런 그 상품 코드를 그 가지고 있는 레코드들을 전부 찾아내는 거죠. 네, 전부 찾아내는 거야. 그렇죠? 우리 이제 앞에서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이제 지웠습니다. 네, 지워도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그 다 이제 완성이 된 이제 그 세 개 테이블 이제 그 조인 그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이제 관련 관계를 맺어서 결국 이제 원하는 이제 정보를 이제 출력하는 이제 조인이 되는 건데 자,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잘 보시면 이걸 잘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시면은 자, 먼저 이제 GS103이라는 이런 어떤 상품 그 코드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쭉 검색을 하면은 뭐예요? 상품 아이디가 GS103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S2 매출 테이블 2에서 매출 테이블 2의 상품 아이디라는 컬럼에 GS103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쭉 그 레코드들을 처음에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앞서 그 역추적을 해봐서 알지만 그 쭉 찾아보면은 앞서 찾아봤잖아요. 1001이라는 어떤 주문 코드를 1001이라는 이 주문 코드가 GS103이라는 상품 코드를 가지고 있죠. 주문 코드가 1001.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1003이었죠. 우리 아까 여기서 해봤었잖아요. 여기서 1003이라는 주문 코드가 역시 GS103이라는 상품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1번하고 1003번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주문 코드를 이제 그 찾아내게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또 뭐예요? 이 1001번이라는 주문 코드하고 1003번이라는 주문 코드가 이 두 번째 보시면은 뭐예요? 요 지금 1001, 1003은 매출 테이블 2에 들어있는 지금 주문 코드잖아요. 근데 이 주문 코드들은 반드시 또 뭐예요? 매출 테이블 1에도 이런 주문 코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 매출 테이블 2에는 예를 들면 2001이라는 어떤 주문 코드로 그 결제가 된 주문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매출 테이블 1에 없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가 이제 해킹을 해서 누가 잘못된 어떤 주문 번호를 이렇게 이제 뭐 해놨다든지 그러는 거죠. 이게 서로 주문 코드가 같은 값을 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매출 테이블 2에는 2001이라는 주문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 2001이라는 주문 코드가 매출 테이블 1에 없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쪽을 통해서
자, 매출 테이블. 자, 지금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1001과 1003이라는 이런 어떤 그 주문 코드가 GS103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고, 자, 요 1001, 1003이라는 어떤 주문 코드가 뭐예요? 요 매출 테이블, 요 두 번째 어떤 조인문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1001과 1003에 해당하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1001과 1003에 해당하는 어떤 주문, 그런 어떤 또 레코드를 검색을 하겠죠. 네, 요 매출 테이블 1에 보면은 이제 1001과 1003이라는, 자, 요 이제 매출 테이블, 자, 1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매출 테이블 1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1001이라는 그 값하고 1003이라는 어떤 주문 번호가 들어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회원 아이디가, 뭐 예를 들면 회원 아이디가 있겠죠. 뭐 앤트맨이면 앤트맨, 슈퍼맨이면 슈퍼맨. 1003이라는 주문 코드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기에 또 어떤 아이디 값이 또 들어있겠죠. 1003이라는 주문 코드를 발생시킨 아이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슈퍼맨이었나 그랬었죠. 네, 1001을 발생시킨 아이디는 앤트맨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아이디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요 아이디 값이 뭐예요? 요 아이디 값이 요 회원 테이블에 또 들어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주문 매출 테이블 1에 주문한 아이디가 들어있는데 이 아이디 값이 회원 테이블에 없다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무료 회원 가입도 안 되어 있는 아이디가 주문 매출 테이블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런 또 아이디가 또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 그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앤트맨, 슈퍼맨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앤트맨과 슈퍼맨에 대한 이 매출 테이블 1에 앤트맨과 슈퍼맨이 들어있는데 그 앤트맨과 슈퍼맨에 대한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테이블에 앤트맨하고 같은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이름을 또 가져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네. 요런 것을 좀 내가 이렇게 손으로 그려가면서 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하면, 자, 보는 것처럼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앤트맨하고 슈퍼맨, 자, 이렇게 이제 두 명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김치 냉장고를 구매한 고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출력을,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됐죠? 이해됐죠? 네. 앤트맨하고 슈퍼맨.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뭐 이름이라든지 뭐 주소, 뭐 전화번호, 그다음에 또 이제 이메일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도 그냥 여기다 쭉 적어주시면 돼요. 뭐예요? 주소, 그다음에 뭐예요? 전화번호. 네, 끝. 네, 이거 얼마든지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도, 왜냐면 지금 회원 테이블하고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원 테이블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다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태인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얼마든지, 자, 앤트맨, 슈퍼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쭉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 회원들이 뭐예요, 지금? 바로 김치 냉장고 GS103이라는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조인 자체는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이제 그런 것은 없다. 그렇죠? 그런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테이블과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구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조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관계, 구조 이런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쉬운데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뭐 손도 못 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